자, 10월 19일 시장이 1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주산중공업에 관한 영상들을 이제 자주 좀 올려드리는데, 오늘 기술적으로 장중에 한번 볼 거고요.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영상 하나 올렸죠. 이 주산중공업이 이 한국수출연회하고 한국수련원자력 이렇게 주산중공업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꾸려서 현재 정부와 밀접히 접촉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살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이 프랑스가 지금 폴란드에 이제 파격 지원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많은 원전이 생산될 때 바로 관련돼서 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이 중공업이죠.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런 기사들은 언제까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냥 참조 상황이 진짜 실제로 할지 안 할지 정확히 이 두산중공업이 참여 안 할지 모르죠. 모든 건 다 참조 사항이고 이런 기사가 있구나, 뉴스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석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 구루의 이 오소영 기자님의 출처고요. 더 구루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기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팀 코리아를 꾸려서 이제 이쪽에 접촉을 한 다음에 어떻게든 수주를 따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거죠.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중에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약간은 조금은 좋아진 상황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. 그동안 계속 매도세로 좀 일관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죠.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월 13일 날 11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오늘도 장중에 일단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. 이 두산중공업의 최고의 장점은 일단 기관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죠. 연기금, 그러니까 연기금은 하루 단타나 단기 뭐 이렇게 며칠 뭐 이렇게 보고 가는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로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경향이 많은데 어제 잠깐의 매도세가 빼고는 오늘도 장중에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 연기금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. 또 사모펀드의 꾸준한 매수세도 역시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달 한 달 정도로 볼 건데, 자, 10월 달 한 달을 보면 역시 연기금이 136만 주 이게 가까이 꽤 많이 매수했죠. 100만 주 가까이 매수한 그런 기업이 되고,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도 결국은 35만 주, 9만 주 가까이 매수한 종목이 되며 따라서 순간순간 외국인이 매도하고 공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연기금이 크게 방어해 줌으로 인해서 주가가 예전에 이제 고점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오늘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우리가 보통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많이 보는데 재료에 대한 상황은 저번 영상에 다 올려드렸고 특히 추세를 깰 때는 5개선을 깨요. 이렇게 깨면서 추세가 깨지는데 이 회복해 줄 때는 거꾸로 추세가 드러나가죠. 이 현상은 차트를 뒤집으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죠. 자, 요걸 깼으니까 이제 앞으로 무너질 일만 남은 거죠. 이거는 차트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얘기고 돌려놓으면 역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려는 상황이 돼 있을 때 바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연기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이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매수 주체가 연기금일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. 기간이라는 얘기죠. 자, 그동안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다가 특히 18일 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고 어제 매수세, 오늘 아마 다시 외 개인들의 매도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바로 5주선과 20주선이죠. 사실 5주선만 회복해주고 차근차근 돌아나가도 사실 메리트가 있는데 그냥 한 방에 뚫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20주선 위에 있죠. 오늘 깨지 않아야 될 자리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가가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갈 수 있고 자, 일봉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한 종목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죠. 만약에 5일선 이탈하면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. 왜냐하면 그 3, 4일 동안 올라온 것 때문에 21선이라는 게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그거에 발맞춰 20일 따라 올라가겠죠. 그래서 저 만약에 참고 기다리실 거면 21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간 자리에서 매수해도 괜찮고 물론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20주선 있다라면 일단 손절했다가 다음에 밑에 밀렸을 때 대응하는 게 맞아요. 20주선의 가격이 22,300원대인데 22,800원대이기 때문에 손절폭이 작죠. 손절폭이 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큰 손절이 없는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어쨌거나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 특히 연기금의 이 좋은 매수세로 인해서 이 추세나 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영국도 제가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영국도 지금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이 영향이 크죠. 따라서 지금 일본도 거의 이제 원전으로 좀 돌아가려는 회기도 있고 그래서
이 사실 풍력이나 이 친환경이 좋긴 좋죠.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필수적이긴 한데 원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른 전력은 굉장히 조그맣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조금 아직은 전기가 친환경에서만 너무 구하기 힘들죠. 그렇기 때문에 SMR 소형 원자로에 관련한 이슈들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소형 원자로에서 단단하게 잘 묶여 있는 게 바로 두산중공업이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전 영상들, 전전 영상들을 살펴보면 제가 여기 걸어드리겠지만 이 두산중공업의 SMR 관련한 기사, 미국의 지분 투자해놓은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렸으니까 꼼꼼히 같이 한번 보시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전 관련주도 하루 쉬는 타이밍인데 이 보성파워텍은 어제 엄청 급등했었죠. 보시게 되면 어제 이 17%대, 그래서 전일은 또 19%대, 전일은 또 8%대, 그 전일은 7%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밑에 3,000원 하던 주식 4,800, 거의 4, 50%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게 정석이죠. 물론 내가 산 종목이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내일 모레도 상한가 가고 다음 날도 점상 가고 점상 가면 좋겠지만 누구나 이렇게 무너지거나 주정할 때 실망을 하지만 당연히 하루 이틀 쉴 수는 있는 거죠. 단지 이 주식을 어제 같은 날 이제 고점에서 내동매매 하신 분들이 걱정이지 밑에서부터 21선 돌파하고 나갈 때 매수했다면 큰 걱정이 없는 거죠. 현재 주가 위치는 월봉에서 보는데 월봉에서 두산중공업 똑같이 5개월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친구는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는 예전 고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원전에 관련한 이슈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SMR 관련해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원전을 줄인다고 해서 소형 원자로까지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소형 원자로 관련주 두산중공업 또 원전 관련주들 한전 KPS 또 한전 이 산업 등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 신경 써야 되고 다원시스는 오늘도 급등했죠. 근데 사실 다원시스는 좀 높아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월봉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 고점이 거의 한 14%대 급락했죠. 사실 이날도 거의 상한가 근처 상한가 근처 이렇게 갔기 때문에 당연히 큰 조정이 들어오는 거라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, 누군가는. 근데 아직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더 갈 자리가 있어 보이니까 두산중공업, 한전 KPS, 보성파워텍 등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조금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HLB 볼 때 시장 상황을 잠깐 봤었는데 오늘 북한이 이 정체운명에 뭐 미사일이 될지 모를지 몰라도 하나 쐈죠 또. 근데 원체 연례 행사처럼 자주 있는 일이라 시장에 큰 영향은 없고 오늘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죠. 근데 많은 양은 아니죠. 많은 양을 매수하지 않고 오늘 좀 많은 양들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고 있음으로써 시장을 강하게 끌어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0.65%대, 코스닥 시장이 0.72%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는데 조금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고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하지 않죠. 금융투자 매도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이 지수 차트를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잘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 좋은 현상이 있고 코스피도 역시 V자 반등으로 잘 반등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21선을 회복해주는 게 좋죠. 일반 종목들도 21선 돌파 안착해줄 때 제일 강한데 지금 일단은 코리가 21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.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1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결국은 21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. 따라서 21선을 얼마나 잘 찍고 또 그 위에서 돌파 안착해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. 물론 지수하고 별개로 내 종목만 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시장 상황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살아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중국의 이 성장률이 많이 지금 평가가 5%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낮죠.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 안 미쳤으면 좋겠고 미국 증시가 아직은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서 저쪽 아시아 증시에 오늘 거의 나쁘지 않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고도 있습니다.